요즘은 화장하면서 썰 푸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저는 화장은 잘 못하지만 썰은 재밌는 거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저는 2살 때부터 계속 영국에서 살아본 교포이고 대학 생활까지 쭉 영국에서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어린아이로서 자라본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2살 때 온 것이고 런던에서 계속 자랐는데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런던 남쪽 뉴몰든이라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하지만 저의 가족은 영국으로 처음 왔을 때 그 지역이 아니라 런던 타 지역에서 계속 살았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한국인들이 우리 가족 말고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 한인 가족이 없어서 어릴 때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 큰 마트도 가고 싶으면 런던 완전 반대쪽까지 가서 뉴몰든까지 가서 H마트에서 장도 봐야 되고 영국은 만 3살이나 4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저는 유치원을 가기 전에 프리스쿨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스쿨을 다녔었어요. 동네 프리스쿨을 다녔었는데 애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기억은 별로 안 남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서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영국으로 와서 영국이 다른 나라다, 영국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한다라는 거를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실감이 안 났었나 봐요. 사람들이 다 막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라서 엄청 많이 울었다고 엄마 아빠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스쿨도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준 영어가 토일렛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단어를 가르쳐줬고 다음에는 마이턴이라고 가르쳐주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애기들이다 보니까 뭐 장난감이나 슬라이드를 사용할 때 제가 영어도 못하고 체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되게 얌전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딴 애들은 줄을 안 서고 그냥 바로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슬라이드 올라타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턴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니까 드디어 애들한테 마이 턴이라고 하고 놀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별로 안 남아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레고는 아니고 레고보다 그 구멍이 좀 더 큰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랑 놀다 보니까 손가락이 꼈나 봐요. 손가락이 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꼈어요. 손가락을 못 꺼내겠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통이 안 돼서 선생님한테 가서 울기만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소통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었던 점들. 프리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유치원에 가게 되잖아요. 제가 한국어 본명이 영국인들이 발음하기에 좀 어려운 단어라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걸 되게 잘 기억해요. 그래도 쭉 프리스쿨이랑 유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슬슬 배우기 시작했고 영국은 유치원을 끝나고 바로 1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셉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리셉션 갔을 때 제가 의외로 공부를 잘하게 된 편이 되더라고요. 딴 애들은 파닉스, 포닉스 공부할 때 저는 단어 문장을 따로 배우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수학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리 영국에서 자란다고 해도 우리는 한국인 집안이다라는 걸 되게 세게 강요를 해가지고 영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교과서 뭐라고 했었지? 기탄? 그런 걸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당연히 영국 과정보다 좀 많이 앞선 편이라 수학도 되게 잘하게 됐어요. 영국 기준으로. 그리고 이 시절 좀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웠던 썰이 하나 있는데 급식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때 급식에 저 2학년 한 아시안 쪽 선배님도 있었고 그 언니의 언니도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저처럼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선배여도 좀 많이 친하게 지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날 그 언니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라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코리아라고 하니까 코리아? 그건 또 어디야?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야.
라고 저한테 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는 걸 아는데 이 위대한 언니들이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맞나? 나 그럼 차이나 사람인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라고 걱정을 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코리아라는 게 진짜 없어? 근데 엄마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언니들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요즘은 케이팝, 한류 그런 게 되게 대세지만 2000년대 중반? 하반에 영국에서 자라면서 진짜 아예 안 그랬었어요. 동양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본 나라는 막 중국, 차이나, 일본밖에 없었었고 코리아는 진짜 아 한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나? 약간 그 정도? 그리고 리셉션을 졸업하고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1학년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지금 다시 보니까 한국어 억양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되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어린 나이에 나 진짜 수고 많았다. 영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영국에도 초딩 때 9구단을 다들 배우는데 9구단이 아니라 12단? 12 times tables까지 배우는데요. 저희 학교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주 쪽지 시험 보듯이 매주 금요일인가? 매주 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수업 과정을 계속 공부했다 보니까 되게 쉽잖아요. 아까 말했다듯이 저희 지역에는 한국인이 거의 안 살았고요. 동양인도 거의 일본 주재원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 학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인도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한국인은 당연히 나밖에 없고 동양인이 있다 싶어도 일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주재원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좀 많이 외로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같이 놀 동양 친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인 친구, 인도 친구, 파키스탄 쪽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저는 운 좋게 다행히 생각하는 게 explicit, 되게 다이렉트한 인종차별을 당했던 건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아무래도 백인 친구들보다는 같은 무색인종 친구들이랑 노는 게 어렸을 때도 그게 좀 더 편했었어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겼고 우리는 집안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영국 말고 다른 데에 가 있는 친척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의 전통 식단이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고 좀 냄새가 나는 편이고 그런 걸 어린애들이 공유를 하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영국은 거의 초딩 때 다들 해리포터를 국룰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완전 해리포터에 빠져 있었었는데 초창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동아시아인 캐릭터이고 공부를 잘하는 라벤클로 한국어로 뭐지? 레이븐클로 하우스에 속해 있고 초딩 때 초창을 보고 진짜 많이 좋아했었던 걸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막 밍스클럽? 한국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밍스클럽에 뮤사라는 동양인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진짜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크고 나서 되게 느꼈었어요. 6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때 왠지 모르게 백인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었나 봐요. 머리도 다 금발이고 막 음악도 팝뮤직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끼고 싶어가지고 톱 40라고 아직도 있는지 아니 아직도 있나? 라디오를 매주 들으면 막 영국 인기 차트 톱 40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매주 진짜 religiously 듣고 그러면서 인생의 첫 아이돌 덕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디렉션이라는 되게 유명했던 영국 보이밴드가 있는데 6학년부터 입덕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계속 좋아하게 됐어요. 2010년 초중반 때 서양에서 살아보신 적 아니면 서양 대중문화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디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또 센세이션이었었죠? 전 루이 좋아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영국에서 자라면서 다행히 explicit 한 인종차별은 거의 안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힘들었던 점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히
지금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난리지도 거의 없었고, 사실 요즘도 그러지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런던에 뉴몰든 말고도 한국인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사는 경우도 많이 봤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바로 무슨 나라인지 아시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방탄 아니야, 아 나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들 하시고, 아직도 너무 신기한 게 튜브를 타고 레스터 스퀘어에서 내리면 네이처 리퍼블릭도 있고 오세요 H마트, 한인 마트도 있고 분식이라는 한국 핫도그 집도 있고 퓨어 서울이라는 한국 화장품 가게도 이제 생겼고, 이런 런던 시내에 내 나라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 게, 제가 런던에서 어린 시절 때 자랐을 때는 뭔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 자라는 한국 어린이들은 참 좋겠구나. 제가 얘기를 좀 재밌게 못해가지고 좀 죄송해요. 이런 토픽에 대해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영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합쳐 있어서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랑도 달리 저희 학교는 7학년 때부터 13학년, 그래서 중1부터 고3까지 다 같이 다니고요. 세컨더리 스쿨 올라가서도 역시 저희 학년은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학교 전체에는 뭐 저 포함하고 2~3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명문대에 입학하고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기대를 했던 게 한인대를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기대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집에서 런던에서 자라면서 한국인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다들 저처럼 교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다 같이 놀 때 그냥 영국 애들끼리 노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대학 가서 한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 아 진짜 내 또래 찐 한국 애들이랑 같이 놀게 되겠구나 라는 설레는 생각에 한인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되게 재밌게 놀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